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예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이제 재단채권, 조세채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해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합니다.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473조 제2호 본문이죠.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단서에 473조 2호 본문의 규정상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등은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법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 등이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파산 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 내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 등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산 선고 전에 성립된 국세 및 지방세의 원금과 그에 대한 파산 선고일 전날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파산 선고일 당일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각 해당합니다. 다만 법 473조 제2호 단소의 규정상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등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조세채권 등은 재단채권이 아니고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파산채권도 아닙니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나 결국에는 조세채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아래에서 개별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목별 조세채권의 취급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세채권의 세목별 취급. 당해세. 국세 중에는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증여세는 증여의 재산을 취득한 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각각 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목의 조세채권은 그 납세 의무 성립일이 파산 선고 전인 경우는 물론이고 파산 선고 후인 경우에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위 세목 중에서 상속세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파산 선고 후 증여받은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그 주택 토지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면 이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 납세 의무 성립일이 파산 선고 후인 경우에도 재단채권이 됩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합니다. 지방교육세, 재산세와 자동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해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의 당해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당해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기분 납기가 있는 날인 6월 1일과 2기분 납기가 있는 날인 12월 1일,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시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각각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목의 조세 역시 그 납세 의무 성립일이 파산 선고 전인 경우는 물론 파산 선고 후인 경우에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면 상당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이 해당하므로 그 납세 의무 성립일이 파산 선고 후인 경우에도 재단채권입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더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므로 파산관제인이 권리를 포기한 후에 그 권리 소유를 원인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의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이걸로 인해서 변호사의 그 약정서, 위임 약정서에도 1,000만원 이상일 때 인지세가 부과되죠. 그게 지금 국세청에서 변호사에다가 이제 부과할 수 있다. 뭐 개인들 뭐 수임료, 개인 사건, 개인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되는 경우 거의 없고, 이제 일반 큰 로펌이나 이런 데는, 공공기관 같은 데는 해당할 여지가 있죠. 인지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이므로 파산 선고일 기준으로 그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인지세는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 선고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인지세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양도 처분하는 등의 과정이나 법원의 영업계속 허가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단 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면허란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때와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에 그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인지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 선고일 기준으로 그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등록면허세는 재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 선고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등록면허세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한 때, 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계속 보유하는 때의 재단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각종의 면허를 받고 영업을 하던 중 영업을 폐업하고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영업의 전제가 된 각종의 면허가 취소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되는 등으로 파산 선고 전 채무자가 받았던 각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 각종의 면허에 따른 영업이 이미 폐지되어 있었고, 그 면허 자체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재산과 함께 양도될 수 있어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그 영업과 관련된 각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은 과세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6월 30일이고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12월 31일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이와 같은 확정신고기간 외에 예정신고기간에도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과세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고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위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일 기준으로 위 제1기 또는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날이 파산 선고일보다 전인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라 하고,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폐업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폐업신고서 접수 후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취급. 파산 선고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라고 하더라도 발생 원인이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과정 또는 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에 따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이 제한이나 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단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나 해당받을 수 없고,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으로 변제할 기타의 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국내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관제인에게 전속하므로 재단 채권이나 파산 채권에 해당하는 조세 채권인 납세 의무자는 파산관제인이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 선고 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변제 재현이 되므로 파산 선고 에 발생한 조세 채권 중 재단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 채권, 즉 파산 채권도 아니고 재단 채권도 아닌 조세 채권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채무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제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영업이 중단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종업원이 모두 퇴사하는 등 채무자가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일 당시 남아있는 재화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전 폐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산관제인이 그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간에 논란이 있고,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남아있는 재화의 매각 가능성 유무나 정확한 공급가액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와 같이 폐업에 따른 자가 공급 재화에 대한 부가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통상 유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한가 과정에서 부가세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이 부가세에 대하여 부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업자는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폐업일에 속한 달이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제인은 모든 한가가 종료된 경우 폐업 신고 및 폐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의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등에 관해는 모두 부가세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지방소비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기준으로 그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비세는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 선고 납세 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비세에 관해는 앞서 본 파산 선고 납세 의무가 성립한 부가세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청산소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이 해산할 때를 말합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하에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로, 이 경우 12월 30일 끝나는 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간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는 중간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기준으로 법인세의 과세기간 또는 중간 예납기간이 끝나는 날이 파산 선고일보다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는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내국법인이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한 때, 즉 파산 선고와 동시에 성립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재단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수시부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수시부가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그에 따른 수시부가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위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한 때가 됩니다. 따라서 폐업 등의 수시부가 사유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파산 선고 후에 재단 채권으로 신고된 법인세가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신고 납부에 의한 법인세인지 수시부가 사유 발생에 따른 법인세인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후에 법인세 수시부가 결정이 있더라도 수시부가 사유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하였다면 그 법인세는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 송부 후에 발생한 법인세의 취급. 파산 송부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라고 하더라도 발생 원인이 법원의 영업 계속 허가에 따른 파산 관제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한 것이라면 재단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파산 송부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는 재단 채권이나 파산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지방소득은 개인 지방소득과 법인 지방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 지방소득세입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및 지방소득의 범위와 과세기관에서는 모두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또한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에 부과된 법인 지방소득세가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앞서 법인세에서의 판단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 지방소득세 역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그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조세 등에 대해서 개별적 그 세목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은 지방소득세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